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입니다. 1946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경주노설이 140법원을 발굴 중이던 국립박물관 조사단이 발굴 일지의 표현대로 센세이션한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을면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는 17자의 글자 및 부호가 새겨진 청동제 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문은 1880년대 중국 지안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 비문을 쏙 빼닮았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필체는 물론이거니와 글자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우선 415년을 가리키는 을면현 간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광개토대왕이 412년 서거했으니까 이 청동그릇은 광개토대왕 서거 3주기를 맞아서 대왕이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한 기념품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분의 이름을 청동제 용기를 따서 호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광개토대왕의 묘가 찍힌 청동용기를 신라로 가져왔을까요? 유력한 인물이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내무랑의 아들이자 눌주왕의 동생인 복호인데요. 삼국사기는 412년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던 복호가 418년 박재상과 함께 귀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우청은 고구려의 인질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신라 왕족인 복호나 복호의 직계자손과 관련된 무덤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런데 이 17자 명문 가운데는 16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풀리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새겨진 부호군 숫자인 십자 같은 그런 글자는 어떨까요? 발굴단은 공식 보고서에서 이 십자 혹은 부호는 여백을 채우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얼버무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인 10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이 제품은 415년 광개토대왕 이름이 찍힌 한정판 10번째 제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추정일 따름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해석하기 어려운 부호군 글자가 명문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호인 샵 혹은 우물 정자입니다. 만약 샵이라고 읽으면 어떨까요? 고구려가 해시테크 운동의 원조가 되는 셈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샵 혹은 정자의 정체를 두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1946년 발굴 보고서는 샵 혹은 정자 역시도 여백을 메우는 장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 무책임한 것 같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굳이 여백을 메우는 장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샵 혹은 정자 관련해서 매혹적인 해석을 내린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인호 소설가였는데요. 이 최인호는 소설 제왕의 문에서 샤 문양을 하늘의 우물인 백두산 천지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복군주인 광개토대왕과 일치월장 국력을 키워간 고구려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소설가다운 상상력이었죠. 그러나 학계에서 그건 소설이야 라고 점잖게 반박하는 그럴싸한 주장을 펼친 연구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샤 혹은 정자와 열십자 문양은 물론이거니와 X자, 만자, 소자, 공자와 같은 부호 혹은 글자가 새겨진 유물이 중국 지안과 남한의 고구려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백제와 신라, 일본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946년 발굴 이후에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샵 혹은 정자 혹은 그다음 열십자를 다룬 단독 논문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구려 연구자인 여우규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한국 목관학계 학술대회에서 샵 혹은 정자를 주제로 한 단독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평소 샵 혹은 정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가 반가워서 여 교수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먼저 여 교수는 호우청 청동용기뿐만 아니라 지안의 국내성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지역에서 출토 수습된 샵 혹은 정자를 총정리했는데요.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국내성 지역에서 132건, 남한 지역에서 쉬운 건 등에서 모두 182건의 샵 혹은 정자 유물을 열거했습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요. 그동안 부호설과 문자설 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부호설 중에는 샵이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 소설가 최인호의 광개토대왕 상징 기호설과 함께 지안 산성자 산성 출도 기호에서 보는 새 문양에서 착안해서 하늘 세계와 연관짓는 견해도 흥미롭다고 합니다. 새는 예부터 하늘계와 지상계를 연결해주는 전령사로 알려져 있죠.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문자, 그 중에서도 우물정자라는 견해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우물정자 같으니까요. 우물정자라면 물과 비를 연관지을 수밖에 없죠. 즉 비나 물을 관장하는 신 혹은 영화과 관련된 명문이나 물을 중시하는 농경의례 그리고 제사와 같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또 김해 예안리에서 나온 정물 명문을 두고는 이두표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설은 아차산, 시루봉 유적 등에서 샵 혹은 정자가 관직명을 연상케 하는 대부라는 글자와 함께 출토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즉 대부샵 정, 대부샵 정으로 이어지는 명문 톡이었거든요. 물론 이 명문 중에서 샵은 부호인 샵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대부정, 대부정처럼 6자 전체를 하나의 문구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정은 우물이 지니는 생명성과 보편성을 상징하는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여호교 교수는 이런 기존 학설을 설명한 뒤에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학설을 설파했는데요. 먼저 호우청 명문에 등장하는 샵 혹은 정자의 기원을 찾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고구려의 초기 도읍인 지안에 제성된 서대묘와 천추청, 태왕릉 등의 출토 유물이었습니다. 서대묘는 331년 서거한 미천왕릉으로 추정되고요. 천추청과 태왕릉은 4세기 후반때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 고분은 호우청보다 적어도 30년에서 80년 먼저 조용된 왕릉급 고분이죠. 이 중 가장 먼저 즉 4세기 전반때에 조성된 서대묘의 장대석에서 대길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길은 운수대통이나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길상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서대묘보다 늦은 시기 즉 4세기 후반때에 조성된 천추청과 태양릉의 계단석과 지대석에는 대길이 아니라 우물정자 혹은 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고구려 왕릉급 무덤에 쓰인 길상구가 대길에서 샵 혹은 우물정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 교수는 이 논리를 보강하는 자료로 국내성 구역에서 확인된 구름무늬 막새를 거론하는데요. 즉 313년에서 324년 제작된 구름무늬 막새 한가운데 원 안에 대길이라는 명문이 보이죠. 또 서대묘 출토 구름무늬 막새에도 대길을 연상케 하는 대자와 길자가 역시 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들보다 50년 정도 늦게 조성된 천추청 출토 구름무늬 막새의 원한 명문을 보십시오. 샵 혹은 우물 정자 문양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제작된 구름무늬 막새의 원한 문양이 대길에서 우물 정자 혹은 샵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샵 혹은 우물정은 운수대통을 뜻하는 대길이라는 겁니다. 여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시루봉 보루에서 출토된 대부정 명문이 예사롭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대부정은 대부샵으로 일가되며 이것은 세 글자가 아니라 큰 대자와 산의 부자 플러스 샵으로 된 두 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 플러스 샵은 대길의 이체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루봉 명문은 운수대통을 가리키는 대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맹점이 있죠. 여 교수가 길의 이체자로 꼽은 부 플러스 샵을 아직까지는 어떤 자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발표자 본인도 고백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논문에는 1940년 이후에 단편적으로 다루던 주제를 두고서 수십 년간 고민해온 연구자의 분투가 녹아 있습니다. 여 교수는 꼭 20년 준비한 논문 한 편이라 그러면서 길의 고어체를 찾지 못했지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번 학계에서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발굴 이후 80년 가까이 연구가 정치되었던 호우청 샵 혹은 정자의 비밀을 탐구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415년 광개토장 이름이 찍힌 귀하디 귀한 청동 그릇에 새겨진 샵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훗날에는 일반 백성들이 무토기에 낙서처럼 쓱쓱 새겨놓은 정도가 되었을까요? 4세기 초중반에서 5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왕릉급 무덤, 그것도 광개토대왕의 제사 때 사용된 길상구가 어느 순간에는 대중화된 겁니다. 점차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었고 그것이 이웃나라인 백제나 신라 등 주변국에도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샵 혹은 정자는 동북아 공용의 상징 부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샵 혹은 우물정자와 열십자가 생각보다 훨씬 고차원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역의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주역 수풍정은 돛은 바뀌어도 우물은 고칠 수가 없으니 마셔도 없어지지 않고 놔둔다고 넘치지도 않는데 오고 가는 사람 모두 길어먹으니 두레박이 짧아 물을 퍼올리지 못하고 쪽박을 깨버리면 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읍지는 바꿀 수 있어도 물이 나오는 원천은 바꾸면 안 되듯이 모든 제도나 법령 등은 백성의 민생 안정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또 우물정은 통하는 것이다 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까지 백성을 위한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역은 또 비어있는 우물정의 중심에 음양이 교차하는 열십을 넣으면 밭정이 되니 자연의 이치와 인간만사가 이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역을 풀면 우물정은 하늘이고 열십은 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호우청의 17자 명문의 맨 위와 맨 마지막에 샤뻑은 우물정과 열십자 문양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관계도대왕의 마음씨가 녹아있는 유물이라는 뜻이죠. 오늘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